안녕하십니까. 통일전문 MC 신지은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는 세상에 불엄 없어라 북한 주민 이야기 영유아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인사부터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다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센터장님부터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통일의료연구센터 안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오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양에서 탈북한 평양 출신 유튜버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경북도 출신 최윤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귀한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사단법인 더 메신저에서는요,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18년 이후 탈북하신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더 메신저에 따르면 북한은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개개인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하다며 인터뷰 내용들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사님, 지역적 편차도 심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특히 북한에서 평양 거주는 그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체로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들이 선별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인프라는 평양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교통, 통신, 전기, 식수 이런 공급이 잘 안 되는데 평양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지방의 발전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시장화 이후에는 이 빈부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지역적 편차와 경제적 능력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네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생애주기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생애주기라는 개념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생애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연속적이면서도 분절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좀 표준적인 생애 모델, 생애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가 0세부터 5세까지이고요. 아동기가 6세부터 12세. 그 다음 이제 청소년기 13에서 18세까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눌 그런 그 생애 주기고요. 저희가 다루게 될 청소년기까지는 대부분이 합의가 되는 이유가 이 청소년기까지의 단계가 학령 단계, 그러니까 학교와 이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대체로 합의가 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북한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북한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네. 생애 주기 구분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이 북한은 아동과 소년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을 보면 16세까지를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16세까지가 예, 그렇습니다. 아동인 건가요? 예. 그래서 청소년 개념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북한하고 남한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요, 학제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타가소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0에서 5세까지를 저희도 영유아기로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그 각 시기별로 저희가 특징을 우선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영유아기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합쳐놓은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뇌와 감각과 인지와 정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을 시작하는 시기가 영아기가 되고, 유아기가 되면 이제 나이가 있고 부모님과 이제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유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두뇌가 발달하고 정서와 사회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북한 주민들 영유아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임신을 좀 확인을 하나요? 요즘에는 임신 테스트기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좋은 건 아니고 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북한은 이제 진료소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속한 동을 담당하는 진료소가 있어서 그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구역병원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살짝 좀 옛날 방식이죠. 청진기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보시기도 하고. 청진기요. 네, 초음파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제가 2019년 8월에 탈북했고요. 그때까지는 임태기를 뭐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걸 입덧, 네, 입덧 하기 시작하거나 뭐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나 걸음걸이 보고 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일단 입덧 시작되면 뭐 어른들끼리는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처럼 이제 확정한 진단을 뭐 집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증언을 들어보니까 농촌 지역이나 발달이 덜 된 지역에선 여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맥을 짚어보는 등의 민간요법이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생리가 끊기거나 배가 불러오면서 알게 됐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는 그럼 두 분은 못 들어보신 거죠? 그 맥 그거는,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임신 진단용이 아니라 임산부 몸이 불편할 때 이제 진맥을 하는 경우를 봤고요. 네. 그리고 여성 군인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임신 몇 개월 되도록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있어요. 북한 군인들의 영양 상태가 이제 되게 안 좋은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생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경우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북한의 경우는 지역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출산 장소가 다르다, 이런 인터뷰 결과가 있었어요. 저도 이 결과를 듣고 좀 놀랐는데, 윤서 씨는 북한에서 간호사를 하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좀 도시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병원에 가서 뭐 산원이나 아니면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해요. 하지만 시골에 갈수록 오히려 반대로 한 40% 정도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이제 지금은 산파라고 하지는 않지만 뭐 산부인과 의사거나 아니면 뭐 조산원 그런 분들을 집에 모셔서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양의 경우도 그런가요? 아무래도 평양은 좀 이제 북한의 인프라가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국가의 배려라고 해서 네. 첫째는 기본적으로 다 평양 산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낳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다 보니까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중앙병원, 그러니까 일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북한에서는 거기 평양 일병원에서 제가 또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새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 새쌍둥이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산원으로 평양 산원으로 데려다가 출산하게 하고 뭐. 자, 그런데 뭐 농촌 지역이나 좀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뭐 누가 와서 도와주시는지 보통 네.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원이 근처에 없다면 네. 그 동네에서 아기를 많이 받아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뭐 남편은 나가 있고 친정 어머니랑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 두 분이서 이제 조력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이 그냥 선의로 도와주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돈을 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고 사례를 안 하면 나중에 욕 먹어요. 뒤에서. 네, 그래서 사례가 이제 당연한 게 됐고, 네. 다만 가난한 사람이랑 그리고 너무 이제 부자인 사람이랑 똑같은 비용을 받지는 않아요. 알아서 사례하는 정도예요. 네. 자, 평양은 그렇다면 진짜 무상 의료입니까? 아까 지역에서는 그래도 선의지만 조금씩 뭐 드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평양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산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네. 당장 이제 애가 나오게 생겼는데 옆에 그 굉장히 어떤 권력가의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의사가 그쪽으로 가더래요. 네, 그래서 정말 위험했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권력과 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뇌물은 필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러면 결국 저희가 경제력 차이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센터장님은 또 활동하시니까 북한에 무상의료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네. 부분이지만 사실은 북한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네. 무상치료제라는 제도와 의사 담당 구역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상치료제가 저희 한국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네. 북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들고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그 무상치료제, 무상의료제가 좀 형해화된 측면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파송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이나 시에 사는데 도병원에 파송을 가게 된다면 도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송 비용조차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중앙의약품관리소에서 이렇게 차례로 지방까지 의약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과정에서 많이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들이 실제 시장이나 또 개인집 약국이나 그 다음에 그 의약품관리소 소속 약국이라고 명패는 박아놨는데 간판은 박아놨는데 거기서 실제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보면 북한의 무상의료 제도가 지금은 이제 형해화되었다. 네.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상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증언을 또 들어봤는데 조금은 황당한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 함께 살펴보시죠. 초음파 기기의 비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는 병원도 정전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는 연료를 태워서 쓰니까 비용을 또 받죠. 저는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이불을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출산하는 여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 다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오더라고요. 전기는 계속 잘 들어가요. 병원만큼은 이제 24시간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민가들도 이제 개인 전기가 없으면 그 병원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거든요. 저희가 쭉 같이 증언을 들어봤는데 병원에서 추워서 뗄나무를 가져가야 한다는 증언이 눈에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혹시 난방 공급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수술했던 병원은 그 온돌식이에요. 그래서 온돌이요? 네, 나무를 하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나무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한 사람 이제 가져오는 거를 두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이제 병원에서 챙기는 거죠. 미니 씨는 어떤 뭐 경험 있으세요? 평양은 네. 아직 전기는 좀 잘 오는 편이에요. 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 전기 장판 무조건 가져가거나 아니면 전기 물 데우는 전기 포트 그것도 필수예요. 자, 사실 우리가 북한의 전기 상황이 열악하다는 건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전기 공급 상황이 좀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평양도 이제 주민 전기는 굉장히 안 네. 오는 편인데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에도 수술이 있을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병원은 조금 많이 전기가 잘 공급되는 편이긴 합니다. 지역은 아예 뭐 전기에 대한 지역은 일반 이제 주민 사택은 거의 기대를 안 하고요. 전기가 들어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이제 후레쉬를 만충전시킨 거를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그게 사지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전기 나가서 실제로 저희는 후레쉬 간호사들이 켜들고 수술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산전선을 휴가에서도 불평등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자, 한국은 출산휴가 좀 당당히 가는 편이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윤서 씨. 이게 내가 쉬면 그만큼 내 가정 살림에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장마당에 이제 장사하러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간부집 자녀라든가 부모님의 서포트가 좀 잘 되는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그냥 놀기만 하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살이 왜 저렇게 쪘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좀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평양은 뭐 웬만하면 다 출산휴가 보장되죠.
조금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능력이 되면 어차피 직장에 나가봤자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사는데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쉬지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한 1년을 더 쉬시더라고요. 어떤 각종 휴가를 다 붙여가지고 쉬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못 된다 하면은 3개월 쉬고 이제 다시 또 나와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북한은 출산 후 산모들이 어떤 걸 먹어요? 거기서도 이제 네. 미역은 뭐 좀 흔한 편이니까 미역국은 다들 드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이제 어떤 경제적 능력에 네. 따라서 족발이 그렇게 족발이요?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진짜 토끼곰, 토끼곰이요? 네, 토끼를 이제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다 뭐 찹쌀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해서 이제 푹 고아낸 그런 영양식 그런 것도 있고 잉어탕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능력이 되는 것 많이 몸보신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못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네. 산모는 그렇다 치고 갓 태어난 아기는요 먹어야 되잖아요. 뭘 주로 먹나요? 북한은 모유 수유는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모유만으로 부족하면 분유를 추가로 먹이기도 해요. 뭐 이유식을 좀 빨리 시작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본격적으로 장벽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도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남편들이 좀 많이 도와주는 분위기인가요? 육아를 남자가 도와준다 이런 거는 크게 이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진 않고 개개인적으로 집에서 여성이 어떤 경제적 능력을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육아를 하거나 뭐 이제 집에 청소도 같이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이라든가 청진이라든가 도시 위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윤서 씨는 혹시 주위에서 이런 경험? 사실 지방은 네.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육아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찬물에 그 기저귀 세탁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남편이 도와주고 있고 너 좀 쉬어 내가 애 안고 있을게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엄마의 역할이다. 네. 북한에서도 자체 제작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혹시 윤서 씨나 미니 씨 일회용 기저귀 어떤 거 많이 쓰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아기 출산하면 이제 축하한다고 선물 주잖아요. 네. 그럴 때 준 걸 봤는데 그때 뭐 40개인가 그렇게 들어있는 게 그게 북한에서 쌀 12kg 살 수 있는 돈이라 이게 적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집에서까지 쓰는 건 잘 못 봤고요. 정말 부잣집 아니라면 거의 천으로 된 걸 쓰는 것 같아요. 평양은 이제 장마당에서 외국 거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 거면 일단 북한에서는 좋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북한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일회용 기저귀들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그것만 쓰지는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빨래예요. 빨래. 이거 빨래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을 텐데. 안 그래도 빠는 것도 힘든데 물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악조건이다 보니까 빨아서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의 과정을 쭉 봤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하는 경우. 자, 북한의 경우 이 낙태는 어떤가요? 지방은 일단 낙태를 했다는 건 여성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안 가고 가정집에 가서 소파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일만 전문으로 해서 지역에 소문난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럼 여성들 입장에서 낙태를 원할 때 이게 병원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지. 네. 이제 평양에서 궁금해요. 보면은 연애하다가 이제 혼외 임신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비난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이거는 너가 이제 어찌 말하면 북한에서 치면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기밀 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혼자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참 수술 받기도 좀 많이 어려운 그 수술 받으러 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집에 가서 소파 수술을 하면 일단 소문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병원은 접수 기간, 입원 시간, 비용 그리고
뭔가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간소화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제 건강한 여성의 소파수를 하는 경우는 제가 봤던 경우 대부분이 개인 집에서 했습니다. 네. 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참가자 중에서요,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파 수술을 했던 이런 경험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도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체로 이 강제 낙태가 일어나는 곳이 그 북송된 탈북 여성들입니다.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그 구류장에 이제 수감돼 있을 때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임신을 하고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보위원들이 중국인의 씨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 낙태를 할 때는 앞서 증언에도 나온 것처럼 마취를 하지 않고 강제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보위원들의 강간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강제 낙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강제 낙태에 대한 증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했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 하면 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필수 예방 접종률이 세계 최저다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맞습니다. 유엔 아동기금하고 세계보건기구가 2024년 7월 15일 발표한 2023 글로벌 아동 예방접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이 41%로 19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조중 국경 봉쇄로 인해서 그 WHO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아예 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한 현재 지금 아동들의 추후에 이 예방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 그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민희님, 윤서님은 북한에 계실 때 예방접종 윤서 씨는 기억나세요? 저도 네. 전염병 이제 돌았던 데 비해서는 그 횟수만큼 다 맞진 않았어요. 초중고다 해서 뭐 한 4번, 4에서 5번은 맞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예방주사가 가끔씩 있어요. 뭐 말라리아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예방한다고 하는데 막 와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일렬로 세워놓고 주사를 놔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게 한 대에 얼마짜리인 줄 아냐. 자본주의에서는 이거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만든 건데 우리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주는 거다. 놔주는 거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갈 길이 멉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엔 교육으로 가보죠. 체제 선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상교육이잖아요. 북한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좀 궁금해요, 박사님. 예, 북한은 타가소하고 유치원을 설치하고 있고요. 네. 그 이 타가소하고 유치원은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타가소와 유치원을 설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노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타가소나 유치원을 설치하고 육아 지원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서 영유아 단계부터 주체사상 교육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유아기 얘기하고 있는데 사상교육이 등장하니까 참 좀 무서워요. 그 북한의 타가소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이 분석을 좀 해보면 이 북한의 타가소도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낼 때 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도 조금 인기가 있는 교원이 있거나 좀 잘 보살펴주는 교원이 있는 그런 유치원을 보내려고 네.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뇌물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유치원에 보내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라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 여성들도 일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타가소가 만들어졌는데 또 좋은 데 보내려고 뇌물을 고이는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과거에는 타가소나 유치원이 무료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심층 인터뷰 증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잘 사는 집 애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못 살고 바쁜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어 타가소 보내기는 하는데 타가소는 의무가 아니니까 또 시설도 열악하니까 저희 동생도 타가소는 안 보냈습니다. 공짜로 가죠. 근데 아셔야 될 게 가는 순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가면 무슨 교실 꾸리기를 합니다. 놀이기구를 새로 개량합니다. 이래서 얼마씩 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과제가 다르고 내일 과제가 달라요, 매일. 가정교사라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 가는 것보다 그 가정교사를 붙이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한 달에 쌀 10kg씩 그러니까 뭐 애들을 한 6, 7명 앉혀놓고 아주 따로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잘 배워주죠. 점심은 타가소에서 다 줘요. 다 주는데 그 비용을 내야 돼요. 타가소에 한 달에 쌀 몇 킬로? 반찬 비용 얼마를 내야죠. 공짜는 없죠. 진짜 공짜는 선물밖에 없어요. 증언 내용 중에 타가소나 유치원에 안 보내고 사설 유치원 같은 곳에 보낸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타가소 안 보내고 동네에 이제 애 봐주는 집이 있어요. 그분은 그게 거의 전업인데 다만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게 타가소 유치원을 안 다닌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애들 무리 끼지 못한대요. 약간 저희로 얘기하면 사회성 떨어지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조금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한보다 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증언 내용 중에 진짜 공짜는 선물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은 뭘 말하는 거고 누가 받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단가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김정은 생일 1월 8일 그리고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제 저희 때는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때만 받았었거든요.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인데 아주 어렸을 때 타가소 때부터 이걸 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가소에서부터도 이런 사상교육이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거저 주진 않아요. 이렇게 앞에 그 초상화가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있고 이걸 주면서 인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원수님한테 이런 선물을 받아 안는구나 무의식 중에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해마다. 경제과제로 저희 집에서 외화콩을 냈어요. 외화콩이라고 콩을 걷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 콩을 왜 내냐라고 여쭤봤는데 이 외화콩을 내야 이걸 팔아서 이제 설탕을 사오고 너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선물 받는 당일에 저한테 이제 추상화에 그 김부자 사진에 가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할머니가 콩 내서 주는 거라면 왜 인사를 해라고 했다가 이제 등을 맞았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어떤 뭐 은혜를 줬는지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인사를 해라라고 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제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의문부터 가져서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집안 말아먹을 기집애라고 그런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고 네, 이제 큰일 난다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남한의 가장 큰 화두 저출산. 북한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북한은 여성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약간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평등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많이 격차가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다들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애를 많이 낳을 필요는 없다. 한 명이라도 낳아서 잘 키우자. 그 애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애를 키우자. 다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닌가. 요즘 한국에서는 금쪽이 얘기 많거든요. 외동들. 너무 귀하게 키워서 문제가 있다. 혹시 북한에서 금쪽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금쪽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요즘 이제 그런 상황은 북한에도 있어요. 그래요? 일단 이제 북한에서
이게 한 명씩 키우는 집이 많다 보니까 금쪽이들이 정말 많아요. 막 특히 북한은 이제 유교 문화가 아직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한테 대들거나 뭐 어른한테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 않을 때 이제 뭐 할머니거나 친척이 혼내도 부모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아이한테 뭐라 하냐 이러면서. 과거 같으면 뭐 마을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나 뭐 한 마을이 같이 네, 아이를 그런 키운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북한에서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동네 어른이 아무리 이제 정당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내 아이한테 뭐라 하지 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육을 하면 신고해버리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쪽이 문화는 북한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북한 인권 문제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 북한 주민 이야기. 아유,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영유아편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인생 제일 중요한 시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임신, 출산, 교육, 육아, 의료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 영유아들은 국가로부터 교육, 복지, 의료 그리고 영양 공급을 비롯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앞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북한의 영유아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북한의 영유아들도 좀 더 행복하고 또 배려를 많이 받는 그런 영유아기를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에 부럼 없어라 북한 주민 이야기 영유아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